장마가 시작됐지만 예년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물면서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비가 그친 곳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밀어낸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발적인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수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7일경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경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 등 남쪽 열대요란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와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므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있는 9호와 10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여 호우와 온열 질환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당과 정부도 고위 당정 협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획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잘못된 응원 구호로 무리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 제1고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무리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 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자본 유입 등에 대한 기대로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93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평균은 무려 1,52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꼽힙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주식은 157조 3,08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 재조정,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율 기조는 상승 압력이 높은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기간에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원달러 거래 시장을 평일 24시간 중단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면서 원래는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에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될 것이고 글로벌 장기 투자 자금도 유입돼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들도 실시간으로 환전 주문이 가능해져 새벽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환차손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야간 시간대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 만큼 거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굉장히 소규모 외환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고요. 외환 당국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고환율이라는 상황을 안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종전 후속 협상을 잠시 쉬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내부 결속과 전열 재정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과 나토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이번 주 종전 후속 협상의 향방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전 최고 지도자 장례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례 행사에서 반미 메시지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헤란 중심 대규모 예배 시설에서 이틀째 엄수되고 있는 알리 하미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서는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는데요. 행사 사회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قسم به خون تو قتل ترامپ گردن ماست. 하메네이의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장례식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장례식에는 하메네이의 다른 아들들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체제의 건전함을 과시하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신변 위협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일정은 테헤란 시내 행진에 이어 이란 종교 도시와 시아파 성지 등으로 시신을 운구한 뒤 오늘 목요일 안장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현지 시간 오는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다룰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래 국면에서도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간 중단됐던 이란과 카타르 간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강경한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미국과 함께 이란에 공습을 나섰던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봉합에 나섰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99% of the time we see eye to eye. But as in any family, in any close friendship, there are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we discuss them openly.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미국은 우리를 모범 동맹이라고 부른다면서 실제로 함께 싸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란 전쟁 종전에 자신이 반대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중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확대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Netanyahu it's good, but we have to keep him a little bit sane.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쯤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등 후속 협상의 쟁점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